스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 환경에서부터 뭐 인류 평화까지 우리가 마땅히 가야 할 길임에도 불구하고 뭔가 우리 사회가 같은 방향을 보고 있는 것 같으면서도 서로 대립하고 대결하고 또 이념의 갈등과 대결이라고 본다면 좀 우리 사회가 좀 상대적으로 더 극렬하게 대립하는 것이 아닌가 좀 이런 분석들이 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뭐 이것이 우리 대한민국만의 독특한 어떤 현상이라고 보시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전 세계 어디를 가도 다 그렇다. 단지 그게 조금 더 심한 데가 있고 덜 심한 데가 있는데 대한민국 안에서 하면 대한민국이 엄청난 갈등도 심하고 사회적 문제가 많잖아요. 제가 이번에 4월, 5월 2달 동안 동남아, 서남아 12개국 한 70여 군데를 방문을 했습니다. 뭐 지진 피해도 돕고 홍수 피해도 돕고 이러면서 쭉 방문해 봤는데 밖에서 보면 대한민국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 미국을 동경하듯이 네네. 대부분 다 대한민국을 동경하고 있고 그런데 대한민국 안에 오면 대한민국은 지금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는 나라죠. 아까 말한 대로 우울증도 제일 세계에서 높을 뿐만 아니라 자살률도 제일 높고 출산율은 최저고 노인 빈곤율도 아주 나쁜 상태고 이러한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는 이런 것이 공존하고 있는 하나의 좀 특별한 사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만약에 다른 나라에 가면 종교로 인해서 거의 원수가 되어 있는 나라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인도하고 파키스탄도 같은 펀잡인인데 이 파키스탄에 소속된 펀잡주하고 힌두교 믿는 인도에 들어있는 펀잡주는 우리 마치 남북처럼 이렇게 싸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만 있는 현상은 아니에요. 거기는 종교로 그렇고 우리는 이념으로 그렇고 어떤 지에 가면 종족으로 그렇고 어떤 데 가면 민족으로 그렇고 이렇게 다 이렇게 갈등이 심한데 우린 그래도 종교적 갈등으로 전쟁을 하고 이러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죠? 그 다음에 전쟁적인 정쟁이 있지만은 아직도 내전이 일어날 정도까지는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내전이 일어나는 나라도 많거든요. 미얀마 같은 데는 지금 내전이 일어나 있지 않습니까? 정치적인 갈등이. 또 뭐 많은 동남아시아 나라들은 뭐 군부 쿠데타가 자주 일어나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 군부 쿠데타가 일어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만 이렇게 다 나쁜 건 아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조금 우리가 다름을 인정하는 게 좀 필요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지금 남북 관계에서도 북한의 핵 개발에 대해서 굉장한 두려움을 가지고 우리도 핵을 개발해야 된다. 뭐 확장 억제 정책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그래 봐야 군비 경쟁을 하면 전쟁의 위험만 높아지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 남북 관계를 개선하고 북미 관계를 개선해서 일단은 북한의 핵을 동결시키는 것. 그에 따라서 우리가 만들기 전에는 만들지 마라 했지만 만들고 난 뒤에 갖다 버리라면 안 버릴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더 이상 못 만들게 하는 이런 좀 전진적인 정책을 통해서 평화를 가져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일본 관계를 개선해야 된다는 사람도 있을 거고 이 식민지 지배에 대한 참여 없이는 개선 안 해야 된다는 사람도 있을 때 각자 다 우리가 자유로운 사회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존중하고 그런 것에 대한 대화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자기 생각만 옳고 타인의 생각은 무조건 틀렸다고 생각하니까 이 갈등이 심해지거든요.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은 당연히 사람을 고용할 때 저 사람이 벌어서 1,000만 원을 벌면 지 500만 원 월급 가지고 500만 원은 나한테 준다 해야 고용을 할 거 아니에요. 손해보고 왜 고용하겠어요? 그러면 직장에 다니는 사람은
내가 다른 회사 다니는 것보다 이 회사 다니는 게 월급을 더 잘 쓸 수 있다고 생각하니 이 회사에 다닐 거 아니겠어요? 이게 인간의 심리라는 거죠. 일하는 사람은 조금 일을 쉽게 적게 하고 월급을 많이 받고 싶고, 주는 사람은 일은 좀 많이 시키고 싶고 월급은 좀 적게 주고 싶은 게 나쁜 게 아니라 인간의 그냥 평균적인 심리라는 거예요. 팔 때는 조금 시세보다 더 받고 싶은 게 인간의 심리고, 살 때는 조금 싸게 사고 싶은 게 인간의 심리잖아요. 그걸 욕심이 많다든지 나쁜 놈이라든지 표현하면 안 되고, 그런 것을 서로 인정하면서 서로 조율하는 게 필요하다. 이 물건을 살 때도 더 받고 싶은 사람과 이 덜 주고 싶은 사람 사이에 조율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만 상대를 욕하고 너 나쁜 놈 욕심쟁이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 서로 조율을 해서 근접점을 찾듯이 우리 사회의 문제들을 대부분 다 그렇게 조율을 해야 된다. 부부지간도 그 조율이 안 돼서, 부모 자식 간에도 조율이 안 돼서 지금 관계가 파탄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의 갈등이 심한 거는 나와 다른 상대를 인정하기, 이게 존중이라는 거예요. 존중은 당신이 훌륭합니다가 존중 아니라 나와 다른 것을 인정해 주는 것이 존중이고, 그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 그런 주장을 할 수도 있겠네, 그런 행동을 할 수도 있겠네, 이렇게 이해하는 게 필요하고, 옳다는 게 아니라. 근데 우리는 이해하라 그러면 그게 옳다고 내가 인정하는 걸로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절대로 이해를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남북 간에도 북한의 입장에서는 그럴 수도 있겠다, 또 우리의 입장에서는 또 이럴 수도 있겠다. 그러면 이 견해 차이를 어떻게 조율할 거냐. 각자의 견해를 갖고 사는 방법도 있고, 그 다음에 타협점을 찾는 방법도 있고, 방법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해결을 자기 방식대로 해결되는 것만 해결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아무런 해결책도 안 나오지 않느냐. 그런 문제에서 이 대립과 갈등의 문제를 자꾸 어느 하나만 옳다고 주장을 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서로 손해를 보는 갈등이 증폭되는 거고, 상대 입장도 인정을 해서 대화를 해 나가면 조금 공존, 그러니까 서로 손실을 덜 보고 이익을 더 창출할 수 있다. 이게 이제 받아들여져야 되거든요. 협력하는 게 더 이익이다고 생각을 해야 협력을 하는데, 저거를 팽개치고 내가 이기는 게 이익이 더 많다 이렇게 생각하는 한은 이 문제는 누가 아무리 중재를 써도 해결이 안 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누가 중재 선다고 해결이 안 돼요. 양쪽이 다 엄청난 손실을 보고 지쳐서 결판이 안 나면 이제 중재가 먹혀든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그게 이제 어리석다는 거죠. 엄청난 손실을 보고 난 뒤에야 사람이 반성을 하게 되거든요. 그럼 우리가 좀 평화적으로 이 문제를 푼다는 거는 손실이 좀 덜 일어나도록 하면서 이 문제를 풀어나가는 게 이제 지혜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 우리 사회는 지혜로운 사람이 부족하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아직은 자기가 승리하는 게, 자기가 혼자서 먹는 게 이익이다, 이게 아직 더 강하기 때문에 막 갈등이 계속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하고 비교해 보면 꼭 우리가 더 심하다 이렇게는 볼 수가 없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봐도 우리가 심하다 하는 건 저는 하나입니다. 전쟁이 일어날 확률이 이 지구상에서 가장 높은 지역 중에 하나다. 특히 대량살상이 일어날 수 있는 가장 위험한 곳이다. 우리의 모든 이 성공이 일순간의 잿더미가 될 그런 잠재적 불안 요인을 안고 있는 나라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들은 전혀 그 문제는 별 관심이 없고,
소소한 문제에 더 관심이 많은 저는 네. 이거는 좀 큰 심각한 지금 위험을 초래하고 있다. 나머지는 뭐 갈등이 좀 있더라도 또 해결하고 해결해 나가도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요.